안녕하십니까. 리처드양 양석입니다. 오늘이 6월 1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는 것, 다우지수가 무려 6.9%나 또 나스닥 지수도 5.2%나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수 위치도 상당히 높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된 부담도 남아있는 상태이었기에 그러한 급락은 또다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질국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현재 그 전에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시장 오늘 반응을 보면 나름대로 현재 낙폭이 어느 정도 수준, 현재 이 시각 코스피는 약 2.4% 정도 수준, 코스닥은 약 현재 2.1% 정도 수준, 미국 증시의 낙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현재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역시 지난 3월 초중반에 있었던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대폭락을 했던 그 당시 위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기회였다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막강한 유동성,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뒷받침하고 있죠. 정책 환경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뒷받침이 돼서 현재 시장이 방어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산 버블 문제도 있고요. 기술적인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판도 또한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어제 현재 코드로프 위칭데이를 현재 끝내고 난 다음 오늘부터 시장 판도가 바뀔 수가 있었던 건데, 때맞춰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그런 현재 코드로프 위칭데이 다음에 어떤 변수가 좀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지수 상황 및 그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도 현재 그런 지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역시 이 시장 가장 뜨거운 핵심 종목입니다. 바이오주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마시고 오직 이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오늘 같은 지수 폭락장에서도 무려 4%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0만 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죠. 도대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떠한 가치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죠.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어차피 우리는 삼성전자 적어서 1 플러스 1, 삼성전자 1, 삼성바이오로직스 1의 비중으로 해서 왜 절대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투자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절대 팔면 안 되죠. 다만 굳이 팔고자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약간 과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무조건 보유입니다. 지금도 사는 타임은 약간 늦춰야 되겠네요. 다만 사는 타임은 지금은 아니고 조금 늦춰서 한 7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현재 지금 EUB 극자회선 노광기와 관련된 종목 중 오늘은 SNS텍 또는 FST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재 반등이 제법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동진세미템, PSK, 기타 다른 종목, 현재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또 SKC도 있고요. 또 에코프로 BMD 있죠. 그리고 삼성 SI도 있고요. LG화학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 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서비스 회원을 모집을 하죠. 3개월에 100만원입니다. 특히 저한테 개인적인 1대1 코치를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 현재 상황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영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체험 VIP 회원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에 입금을 하신 후에 현재 이 안내판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성명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그게 미국 증시가 대폭락했던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가장 큰 악재는 코로나19, 코로나가 재유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것이 다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이 악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성명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경제 활동이 상당히 약하고 또 현재 시장은 증시는 뜨겁게 반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상당히 현재 지연되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악재로 해석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 부담이 너무 컸고 또 기본적으로 또 현재 주가 수준이 현재 실적이나 또 미래 성장성 대비로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이 올라 자산 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자산 가치 버블론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 언택트와 관련주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더욱더 환울 높은 정도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에 따른 버블론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악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WTI 가격 현재 8.2%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36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 원달러 환율로 지금 이 시각 전일 대비 약 11원 정도 올라와서 1207원 정도 됐다는 건데요. 이런 정도라면 뭐 큰 지장은 없는 모습이죠. 잠깐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나 또는 WTI 가격의 차트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개의 차트 위아래로 나타나 있죠. 위에 있는 것은 WTI 가격입니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8%나 급락했지만 전체 추세를 봤을 때 일시적인 짧은 하락 정도로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그동안의 하락세가 워낙 가팔랐죠. 또 많이 진행이 됐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반등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등이라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에 큰 어떤 지정이 있거나 또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말이죠.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금융시장 전체를 봤을 때 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잔류하느냐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현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악재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다 하는 점을 현재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매도를 하죠. 2730억. 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파생 상품과 관련된 어떤 전략이 끝나고 현재 3분기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션이 좀 바뀔 가능성을 보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봤던 건데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비적으로 현물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은 순매수해요. 또 코스닥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단기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 예민하고 기민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특히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상당히 연속성이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현재 이 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뚝심 있게 추세적으로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요. 기관도 아니고요.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더 그러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세죠. 따라서 현재 개인들이 현재 이 시각 코스피에서 3,600억 정도를 순매수한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그렇고요. 근데 베이시스가 많이 깎였어요. 현재 9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첫날인데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입니다. 정상적인 회복 장세, 정상적인 지수 상승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베이시스가 최근 지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플러스로 반전되었듯이 9월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1.0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흐름상 맞습니다. 근데 다시 또 마이너스 0.8까지 내려왔어요. 그만큼 미국 증시의 충격이 일단 우리 시장에 특히 선물 시장 참가자들한테 영향을 줬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딱 봐도 지수가 탄력적인 반등, 코스피 지수를 얘기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탄력적인 반등이 곧바로 나오기에는 지금 여건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불리하다. 다만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는 정도가 아닌 현재 보합권 근처에서 수평 조정을 받는 그런 박스권 등락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코스닥이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계속해서 현재 힘을 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그런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전처럼 거의 모든 바이오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선별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에서 무턱대고 아무 바이오주나 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바이오가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 로직스만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바이오주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에 계속 진력을 다하면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시장과 관련돼서 그 정도 봤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얘기인데 지금 자산 가격이 높다고 했죠. 일각에서 월가에서 전통파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런 그 버블론입니다. 이 자산 가격이 상당히 높긴 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는 제롬 파월도 아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 가격이 높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제 완화적 기조의 정책을 현재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완화책을 쓰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정책의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자산 버블을 용인한다는 거고요. 괜찮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현재 확장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오히려 가만 그 내면까지를 들여다보면 인위적으로 유동성 증발을 통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에 대한 의지가 그렇고 정책 환경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 또 그에 따른 유동성에 막강하다고 한다면 지금 웬만한 악재들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다 극복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 그것도 전 세계 중앙은행 장이라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지금 법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조만간에 대형주들도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현재 상반기는 뭐 개별 종목들이 발휘를 좀 있다고 하지만
하반기 때는 코스피가 현재 2200이 채 안 되죠. 해서 2350 내지 240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효과 및 정책 효과, 또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견조한 편입니다. 그런 것이 바탕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약 10% 정도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하반기니까 적어도 7월달 내지 8월달 정도는 돼야 그런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수출이 현재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20% 정도 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작년에 조업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현재 일평균으로 따지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4개월째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9.8%인데 하지만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현재 지난달 4월달, 3월달이 각각 24%씩 현재 급감했던 것에 비해서는 현재 그 감소폭이 거의 반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선방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낙폭을 많이 줄인 심적 배경 중에 하나는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강하죠. 아마도 이런 장세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나스닥 선물이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판단이 들어요. 단기 과도 상승에 따라서 좀 과격했긴 했지만 어쨌든 기술적 조정을 나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뭐 코로나 문제라든가 또는 현재 미국의 연준 의장의 그러한 경기 회복 부진론 뭐 이런 것 등은 시장이 몰랐던 것은 아니죠. 저도 수차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악재라는 것이죠. 다만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조정을 좀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은 어제 저녁 미국 증시 한 번 나온 것으로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정 후에 다시 견조한 반등세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현재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 하에서는 그 전에 코덱스 인버스 200 같은 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더군다나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있죠. 또 네이버만으로도 그러한 지수 변동성과 관련된 전략을 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같은 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굳이 지수 추가적인 약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CGM보다는요, 차라리 CJ 제일지당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CJ 제일지당이 언택트 시대를 마주해서 특히 가정 간편식, 비비고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33만 원인데 이런 종목들을 적당하게 잡아두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도 약하지 않은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지수 방어도 하면서 그리고 지수가 강할 때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지수 약세장에서도 현재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급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어제죠. 어제가 6월 11일 목요일 날 코드러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었습니다. 어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1200억 순매도했고요. 선물조는 오히려 26,000개, 2600개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이 현물을 1조 2천 가깝게 순매도하고 대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들고요. 선물 쪽은 큰 변동 없고요. 개인들이 선물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본 건데 일단 현물 쪽에 주고받은 그 규모가 상당하죠. 커드로플 뮤팅데이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기관들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수 그러니까 현물을 많이 매도했다 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들은 그 물량 받아뒀습니다. 원래 바람직하려면 외국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3월물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잠깐 제가 말씀할까 합니다.
어쨌든 3월 말 외국인 선물 9만 9천, 거의 10만 개야. 역사적으로 이런 정도로 대규모로 매수했던 적은 없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아마 7천억 원, 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현물은 무려 15조 원 가깝게 그 기간 동안에 매도를 했다는 건데, 원래는 이게 단기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제 코드로폴 일정데이 때 상당 부분이 현재 뭡니까? 청산, 만기 되기 전에 청산돼야 될 텐데, 만기 되기 전 청산하지는 않고 그냥 만기 청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청산하게끔 된 것 같아요. 롤오버도 별로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그들 외국인들의 약간 수비적인 포지션, 특히 선물은 순매수하지만 현물을 더 큰 규모로 매도하는 이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물론 매도 차익거리였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수가 조금 부정적일 때, 좀 약할 때 그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당분간 그 스탠스가 유지된다는 거죠. 오늘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그 모습이 현재 그 점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또 다른 지수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들 종목은 당분간 현재 횡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구성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이오는 뭐 삼성바이오로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고, 그 외에 다른 쪽 언택트 쪽으로 이제 네이버, 그리고 비밀의 반도체, 또 5G가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일부, 이런 정도의 구성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 지금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 갖고 계신 분만 그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컴백, 기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좀 있죠. 일단 지수가 너무 높은 데 있고, 아직까지도.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부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에서 미리 얘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6조 원 이하, 2분기 영업이익이요.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는 약 6조 3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렇다면 이 정도만 해도 지난 분기 대비 약 10% 이상 적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실적과 관련된 그런 악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반도체 디램가가 최근 4개월 연속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오히려 디램가가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죠. 현재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그런 구글 같은 데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확충을, 투자를 약간 늦추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간 간만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좀 달라질 소지가 상당히 높죠.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그런 정도로까지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지금 디램가, 뭐 서버용 디램 수요는 약간 좀 처지는 건 맞기는 맞지만 커버하는 PC용 또는 모바일용 수요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비교적 괜찮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3가 나오죠. 또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텔보다는 이제 애플 효과도 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용 수요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차후적으로 서버용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반도체 디램가는 약간 주춤될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하반기 후반에 들어서 한 4분기 때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약 23조 원 정도, 그중 9조 원 정도를 삼성전자 집중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아마 외국인들이 기여를 하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전체 약 23조 원, 다 매수는 못하겠지만 내년 거쳐서 본다면 23조 넘게 더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기원하는 그 시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매수할 정도, 가장 크게 매수할 정도는 누구나 다 짐작하고 알고 있듯이
삼성전자이고, 그때부터 삼성전자 올라간다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맥을 못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블랙홀입니다. 그 점까지 감안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의 가장 뜨거운 종목, 오늘뿐만은 아니죠. 지금 최근까지의 종목 중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도대체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대상이 바로 그 종목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차트를 켜놓고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만큼 대단한지 차트만 봐도 어떻게 이 큰 시가총액 국내 3위 업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마치 투기적인 개별 종목 시세처럼 이 큰 종목이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금년 1사분기 실적이 약 600억 원 약간 넘어갑니다. 금년 온기 실적 전체를 봤을 때 약 2천억 정도, 조금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전망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한다면 잘하면 3천억 정도, 또 자회사 효과까지 다 합쳐서 금년 예상 EPS는 그전 약 3,300원 내지 3,600원 정도였던 건데 실적이 조금 더 가파르게 좋아진다. 그러면 감안했을 때는 금년 예상 EPS 12개월 목표 가격입니다. 12개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4,000원 내지 4,200원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4,000원 정도로는 가면 보세요. 주가가 70만원이, 77만원이니까 PER이 몇 배입니까? 150배? 170배? 170배가 나온다는 거죠. PER이. 근데 밸류만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부담될 정도로, 또 지나칠 정도로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것도 작년 실적 기준이 아니라 12개월 선행 기준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기준인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도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경계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PER이 그리고 PBR도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7, 8배 이상이 됩니다. PBR도 높고 순자산 가치 대비로도 주가가 너무 높고 또 실적 대비로 봤을 때에도 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전 세계 바이오 의학의 생산, 개발, 파이프라인 개발부터 또 현재 또 임상실험 이런 걸 통해서 개발, 임상실험 또 현재 또 생산 이런 모든 각 분야의 흐름이 다 분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생산이나 또는 현재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 등은 가급적이면 외주를 주는 쪽으로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쪽이 바로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을 그 전에 현재 어떤 바이오 의학의 어떤 로직 기존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또 임상을 하고 또 현재 그 신약 허가 받는 데까지 어떤 절차를 밟고 또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분을 분업화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생산 쪽이라는 것이죠.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나 정밀성, 상당히 엄격한 정밀성과 안정성, 또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안 측면에서 그렇고요. 이런 측면.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아,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맡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별로 없다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스위스 론자, 베링거, 인겔, 하임 정도인데 그 정도도 물론 잘한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규모 측면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 정밀성 측면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이미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생산 캐파가 64만 4리터, 64만 4천 리터라서 이미 세계 1등인데다가 지금 수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CMO 쪽이 위탁 대리 생산이죠. CMO 쪽이. 그래서 작년까지 35건,
금년도로 추가 12건. 근데 건수가 가파르게 많은 건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연간 한 12건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달라요. 그전은 약간 작은 바이오 업체들 또 국내 업체들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지금은 정확히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현재 알려진 데는 GSK 같은 데입니다. 또 미국의 비오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데도 비교적 알려진 데 이거 말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의 지분을 반분하고 있는 상대방 파트너가 바로 또 바이오제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알츠하이머병 의 글로벌 신약 1호라고 여겨지는 아두카도막을 개발 임상 3상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것에 따른 세계 블록버스터 현재 아두카도막이 대소지가 높고 그것을 밀착 생산을 맡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실적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속도나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아마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중에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까지 모두 감안해 봤을 때, 더군다나 현재 제1공정, 제2공정 실적 좋고, 또 현재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좋죠. 안정성도 있죠. 거기다 기술력에 막강한 데다가 또 시장의 저변이 상당히 넓고요. 시장 일반론이 확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술 장벽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또 그것을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이미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전망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이제 미래, 향후 3년 후, 5년 후에 삼성바이오로스가 어떻게 될 건지 여부를 지금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또 어마어마하죠. 바이오 시밀로서 현재 지금 셀트론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 정도로 했을 때에는 자, 우리 목표가 원래 금년 목표 70만 원인데 이미 넘어갔습니다. 수정 목표가 85만 원인데 목표가도 이미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잘하면 100만 원을 금년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2022년까지 수정 목표가가 궁극적으로 200만 원 잡았던 것인데 그 달성 시기를 2022년, 2023년으로 바꾸냐. 그러니까 2023년 후로 보자 했던 건데 빨리 달성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100만 원, 내년에 2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그렇게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이오엠에서 말이죠. 다른 것은 더 급등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 종목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커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리스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스가 계속 밀고 나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절대 이 종목 팔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다만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고 파는 거는 할 수 있다. 제가 그것마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네이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이버는 뭐, 언택트 시대에 특히 최근에 뭐, 뭡니까,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그쪽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절대 보유가 됩니다. 절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3만 원이든 24만 원 매수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단기 목표가고 내년에 한 4, 50만 원 가겠죠. 그리고 SNST 이런 정보 다시 움직여요. FST, EUV 극점에서 노광기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 1탄이 SNS텍, 2탄이 FST 이런 종목들인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 보이고요. 동진세밍 안 사신 현재 새롭게 매수하신다면 동진세밍캔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현재 이 종목은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그 삼성전자 가장 염원하는 것이 포토레지스트의 내재화입니다. 당장 삼성전자 계열사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관계업체가 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건식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건식 세정장비 세계 1위 업체 PSK도
저점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있는 대상인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동진세 밑에는 더 빠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 SKC, 절대 보유죠. 그리고 SDI, 에코프로 BM, 이런 뭐, 에코프로는 빠지지도 않네요. 그리고 삼성 SDI, 더 나가서 LG화학도 안 나빠요. LG화학도 보세요. 주가가 거의 안 빠집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종목 구성과 관련된 어떤, 의문사항이나 불안사항,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뭐 회원 가입과 관련 없이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